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표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활약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 태국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의 포옹이 또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또 이강인을 향해 이야기한 이 인터뷰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과 태국의 경기 이후에 전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독일의 원풋볼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태국전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영웅이었다라고 활약을 조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한민국이 꼭 영웅을 필요로 할 때 손흥민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골, 태국과의 경기 두 번째 골을 득점한 것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공식 계정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많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 외신은 대한민국이 방콕에서 좀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 후반전에 태국이 동점골을 넣을 만한 상황도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골, 추가골을 넣으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확실하게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쓰이죠. Used every trick in his book. 자신의 책에 있는 모든 재주,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골, 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을 꽂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대한민국은 C조에서 중국보다 앞선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골 장면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달려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본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속도를 살리면서 들어갔고, 그리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기 전에 방향 페이크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상대 수비수를 벗겨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이 슈팅 각도에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했고, 이 골키퍼의 비어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공간을 그대로 의식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도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태국에 다녀간 것 자체가 사실상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경기장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잔디를 아예 새로 깔면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좋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축구를 계속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잔디의 퀄리티를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막 잔디를 다 새로 깔아놓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태국 선수들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언론에서도 야, 역시 손흥민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태국 매체 타이라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월드컵 예선 경기가 끝난 뒤에 이 태국 선수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자국 선수인 수파차이 자이데드와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의 가장 큰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쿠팡 플레이의 중계죠. 저도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자주 보곤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진 직후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껴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쿠팡 플레이에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김동률의 그 노래죠. 그 노래를 이제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면서 가사가 그쵸. 이거 뭐 거의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사랑한다 말하는 이 두 선수의 이 포옹, 감동적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토트넘 팬들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꽂아 넣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 해외 반응은 좀 살펴보면은 That's some 0.01 xg chance. 야, 이거는 진짜 기대값 0.01, 그러니까 1%의 확률로 들어가는 그런 골 아니냐. 야, 이거 사실 각도도 진짜 말도 안 됐고, 사실 굉장히 넣기 어려운 그런 골이었겠죠. 그리고 너무 골이 멋있었지만 약간 my balls. 그 태국전의 골키퍼가 중요 부위를 이제 공으로 맞았죠. 이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던 와중에 맞았는데 좀 아프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야, 역시 최고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반응들. 손흥민 선수의 골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주목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북런던으로 와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축구 잘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비싸게 판다면 비싸게 팔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EPL에서 굉장히 잘 뛸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이강인 선수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킹인이라고 불렀다가 강인인 거 알기는 아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 한 7번 해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킹인이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이강인 선수와 뭔가 좀 화해를 하고 잘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또 하나 주목한 장면이 이제 핸드볼로 이렇게 부러진 장면인데, 이거 명백한 가슴 트래핑이었는데 이게 핸드볼 장면이었죠. 그래가지고 역시 VAR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웃기다. 어떻게 이게 뭐 핸드볼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근데 뭐 몇몇 팬들은 패스가 너무 좀 부정확하게 너무 세게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꽤 정확한 패스였다. 패스가 좀 악랄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불공평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손흥민 선수가 잘 받아냈는데 이게 핸드볼로 부러진 게 좀 아쉬웠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 팬들, 해외 팬들의 반응도 있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포옹을 조명했습니다. 화해 포옹으로 아시안컵의 악몽을 씻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보면은 일본의 매체가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의 악몽을 씻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충돌했던 두 명의 선수가 콤비를 이뤄서 골을 만들었고 화해 포옹으로 불안했던 공기를 닦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손흥민 선수의 현장 인터뷰죠.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주요 인터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대표팀 은퇴를 고민했는데 뛰기를 잘한 것 같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일단 팀원으로서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이야기 했었죠. 일단 그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를 빌려서 대가리 받고 뛰겠다. 은퇴라는 말은 이제 지워버리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서울과 환경이 여러 가지가 달랐죠. 서울은 굉장히 추웠고 체감온도 2도였고 거기는 체감온도가 35도였는데, 그리고 뭐 잔디 환경도 저번 경기와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한국과는 정말 다른 경기 잔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들었다. 오히려 이제 너무 다른 환경이어서 적응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결국에는 선수들이 뭉쳐가지고 이겨냈다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주장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상황에서 덥석 안겼는데 기분이 어땠냐. 여기에서 이제 농담을 하죠. 무겁다. 농담이고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더 멋진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선배다운, 그리고 사실은 이 온 국민의 기대를 받는 선수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하나하나, 뭐 그뿐 아니라 어떤 양말을 신는지 어떤 축구화를 신는지 엄청나게 많은 축구 팬들과 그리고 국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하나가 5천만 국민의 모범 예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러한 어떤 책임감을 잘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막내다. 뭐 어쨌건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좀 이끌어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엄청나게 헌신하는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의미를 가진 선수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이날 경기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다독여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 외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재성 선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갇혀 있다가 돌아온 손준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에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뭐 이런 파장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국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너무 이 모든 거를 이강인 선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축구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게 비단 이강인 선수 때문만은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강인 선수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캔슬 컬처,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저명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고발하고 비판이 쇄도하면서 이 사회적 지위를 잃게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과도하게 이강인을 캔슬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책임을 지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면은 좋은데 때로는 과도하게 그리고 선을 넘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이 반응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여하튼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포옹 많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너무나 실망했던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마음의 어떤 상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대한민국과 태국의 평가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